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치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맨날 하던 제 리드멘트를 잊어먹었어요. 코너 이름이 뭐였지? 순간에 잊어먹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사건과 그 사건을 다루고 그림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에 많은 일이 있어서. 이정원님께서 와우, 두 분이 드디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한세병님,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네요. 유튜브로 반갑습니다님이 사건 살롱인데 이분도 놀라신 것 같아. 오늘 비상기업 특집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오늘 또 뭐 권한대행 탄핵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전화 받고 놀랐어요. 어제 작가님한테서 오라고 하셔서 벌써 돌아가도 돼요. 예. 네, 아직 일상회복이 덜 된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들었죠. 하여튼 뭐 그래도 그렇게 이어가야죠. 자, 그럼 일상은 이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럼 아이템이 뭐냐? 뭐 저 예전에 했던 뭐 순수한 사건 사고 범죄 요런 게 아니고 역시 사건 살롱의 세부 아이템들도 이 비상계엄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큰 이슈로 다뤄지는 것들조차도 기자분들의 시각도 이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뉴스가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건 요거예요. 가수 이승환 씨. 25일 크리스마스에 가수의 경북 구미시에서 가수 이승환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 요거 취소했거든요. 구미시가 취소를 했다던데 이거 사유가 뭐예요? 구미시에서 든 얘기로는 일단은 운영 조례 구조에 근거해서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문화예술회관 대관 장소거든요. 여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시장을 재량으로? 조례예요. 네. 그걸 들어서 이승환 씨가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탄핵 찬성 집회에 공개적으로 참석을 해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래서 구미시 쪽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뭔가 안전상의 위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25일 공연을 취소를 대관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미시장이. 그런데 이승환 씨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안전상의 우려보다는 자기가 혹시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낼까봐 반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서약서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 그 구미시에서? 그 서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서약서 내용이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나가고 있는데요.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가 난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수뿐만 아니라 이 기획사 대표 그리고 가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출연진들 모두 다 서약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 거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 충돌 같은 위험 발생 우려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하지 않으니까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려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방금 전에 보셨는데 아마 첫 번째 있었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요거는 뭐 이승환 씨 측에서 이의는 없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뉴스로 알려졌을 때 안전 문제라는 거를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속으로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중에 그래서 사실 구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싶어도 차마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지는 못하니까 안전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유로 서약서에 정치적 언동이나 언동을 하지 말라고 아예 기명 날인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증거를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증거요? 아니 왜냐하면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출연자를 그거를 강요를 한 셈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대관계약의 주체 자체는 이승환 씨는 아니에요. 이승환 씨가 소속사는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주체가 있고 계약사와 시가
그 계약을 했었고 예. 이승환 씨는 그 가수의 그 무대에 출연을 하기로 한 출연자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아시다시피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는 거고 집회가 정치적인 어떤 집회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말이 나온다고 해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거를 문서로 봤다니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대구시에서 법률자문 같은 걸 구미시에서 법률자문 같은 걸 거치지 않나라는 게 좀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콘서트는 취소가 된 거죠 지금. 취소됐죠. 네. 어제였으니까 원래는. 어제 그제였나? 크리스마스.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구미시가 둘러 쪼개졌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지금 뭐 지지자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굉장히 격렬한 어떤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구미 YMCA, 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 지부 이런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구미 시국회의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예. 구미시청 앞에서 촛불 콘서트를 맞불 성격으로 아예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미 콘서트 취소하고 이런 거 극우의 낭만도시 이런 거부한다 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영상은 공연 이틀 전에 이렇게 일방적인 취소한 거는 시청이 직접 배상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뭐 교통비, 숙박비, 취소 수수료 포함 재반 비용 다 배상해달라 이렇게 시민들이 반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 또 예. 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용어 자체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극좌 가수 공연 취소 감사합니다. 시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관 취소를 환영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구미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도 1,000건 정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사 나라사랑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허락을 했는데 왜 이승환 콘서트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허하냐. 내란 동조도시다. 뭐 북한 구미시로 편입 부탁한다. 이런 과격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구미시에서도 그리고 시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 국민들도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는 과거보다 각자 시민들도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이게 또 기계적으로 이거를 둘러 쪼개졌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안에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물론 이거 숫자를 계량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이제 그 구미시장이 들고 있는 안전문제 위협을 거론을 하면서 이걸 취소할 때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로 이 콘서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으로 쪼개졌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구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냥 이걸 무조건 양쪽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반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호도할 수도 있는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과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이승환 씨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향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수들 분들도 이 목소리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 씨가 구미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뭐 이길 수 있어요, 이승환 씨가? 일단 지금 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시장? 네, 아마 제가 계약서를 보진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시장 개인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도로 내용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구미시장이 재량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공익적인 필요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리고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시위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사전 검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자체를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익상의 필요가 굉장히 현저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좀 보죠. 이것도 좀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아이유 씨 가수 신고당했어요. 어디에? 우리나라 경찰에. 가 아니고 미국 CIA에
CIA에 왜 아이유 씨가 신고를 당했을까요? 글쎄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거예요. CIA를 신고한 사람들은 예. 아이유 씨만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을 때 선결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유도 그랬었고 뭐 소녀시대 소녀시대 노래도 많이 거기서 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유리 씨도 그랬었고 걸그룹 mem버 같은 사람들도 그랬었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쏟아졌는데 아이유가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 아이유 팬클럽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 그 팬클럽 이름을 들고 유에라였던가 들고 이렇게 뭐 빵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드시라라고 지지를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야 이게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게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친북 그러니까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는 이유로 미국 중앙정보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출입국을 막아달라. 미국에 들어가는 위험 인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 왜 우리나라 할 거면 네. 뭐 우리나라 경찰에나 국정원에 안 하고 왜 CIA에 하죠? 글쎄요, 저도 그건.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해외 공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목적은 뭐 실현 불가능한 목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미국에는 이스타라고 해서 전자 사전 여행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빨리 입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한 20-30분 정도 질문하고 그리고 한 72시간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크게 위험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아이유 씨나 이런 분들 해외 공연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 그 이스타 허가가 거절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막 해외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타 여기서는 뭐 북한에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전과가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단순히 정치적 성향으로 이들을 거르지는 않고 심지어 이게 CIA라는 기관도 잘못된 게 이 심사를 하는 주체가 CIA가 아니에요. 미국 국무부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관 그 경호국 안에 심사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을 하는 건데 갑자기 CIA에 신고하니까 CIA로서도 이게 뭔가 싶어서 좀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네요. 2016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유포되는데 반미주의자를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을 못한다는 그런 글이 유포된 적이 있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 신고한 사람의 생각은 아이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다가 지원을 했어. 그럼 탄핵을 찬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극좌, 반미, 종부 그럼 미국이 싫어할 거야. CIA 신고, 이스타 비자 발급 안 되고 외국 못 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랬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 저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조 장관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참 어처구니없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되게 서글픈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 어떤 그 정치적 이념 때문에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북이니 종북이니 뭐 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마저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마저도 심지어는 그런 주장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때로는 사실 또 대통령도 거기에 스스로도 속아 넘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최근에 했던 뭐 담화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느 사회나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 인원이 생각보다 좀 많아진 게 아니냐. 심지어 정치권에마저도 퍼진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아이유를 신고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도 있어요? 네, 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여성 유튜버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여성 유튜버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다 이렇게 영상까지 올리면서 자기 성향이 되게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인데 그러네 미국 사람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탄핵을 찬성한 연예인 목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지금 아이유 씨를 자기가 미국 CIA에 신고했다고 밝힌 거예요. 한국 일을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잘 알고 있대 이 사람은. 이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런 모양. 아니면 어디 이렇게 단일 돌아 뭐 온라인에 예. 이렇게 떠도는 내용일 예. 수도 있고요. 예. 네. 말수는 없죠. 근데 이런 것들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 왜 이런 거 하는 거래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어떤 본인 정치 성향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용해서 어떤 구독자 수를 좀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좀 늘리려는 그런 편승한 이 시류에 되게 좀 악의적으로 편승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까지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거 있죠. 온라인에서 하니까 거죠. 유튜브를 하는데 네. 무슨 한국까지 와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국에서 하는 유튜버가 한국의 저 조회수나 한국 사람들 구독자한테 끌어들이려고. 충분히 그럴 참. 수 있죠. 한국인이면 한국계 미국인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런 얘기 이 사람이 만들었던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 이런 거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거 이 사람이 긁어온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 이후에 예. 많은 연예인들 뭐 영화계, 음악계, 뭐 심지어 방송 작가협회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 기명으로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쭉 모아도 되니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 뉴스에 다 나왔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저기 정치 뉴스 말고 다른 뉴스도 좀 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요새는 저 야구 뉴스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변 저 미국 CIA에 신고하기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아니 그냥 CIA 막을 필요가 없어요. CIA에서 어차피 너무 이제 계속 우리가 그렇구나. 계속 이렇게 신고하거나 계속 이제 접속을 시도하면 예. 이제 블러킹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고 자체가 접수가 안 된 걸로 보여요. CIA에서 관심 없구나. 관심 있을 리가 없지. 뭐 예. 신고한 누리꾼이 내가 CIA에서 사과문을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영어 해석을 해보니까 사과문이 전혀 아니고 너무 10분 안에 계속해서 반복 신고를 해서 네. 신고 접수가 거부가 됐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메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자동으로 설정된 메일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여러 건을 빠르게 하다 네. 보니까 예. 아마 그냥 아예 접수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그냥 제목만 읽어봐도 당신 서류 접수 안 됐어라는 게 제목이거든요. 예. 내가 신고해서 CIA에서 답장 왔어요. 이걸 자랑으로 올렸어요. 또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CIA 요 로고하고 글씨를 보고 필 받은 게 아닐까? 그것만 뭐 막 그 풍분한 뭔가 거예요. 왔다 이렇게 뭔가 반응이 왔다 이런 느낌. 네. 어쨌든 CIA에서 나 받았어. 당신들 받아본 적 있어?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사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랜만에 그림 한 편 보면서 마음을 좀 씻어내겠습니다. 살롱드 Z.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네, 오늘은 19세기죠. 이제 유럽이 격변기에 있었을 때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외젠 드라쿠라의 그림이고요. 드라쿠라 그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는 건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가운데 네, 여성분이 깃발 들고 있고 뒤에 이제 민중들을 따라가고 있는 드라쿠라 본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도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다른 게 이제 폐허 위에 그리스 전통 복장을 한 여성이 이 맨손으로 가슴을 약간 드러낸 채로 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그 점령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창을 들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데 사실 이 미솔롱게라는 데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그리스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졌을 때 가장 격렬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도시였어요. 근데 1년 가량을 봉쇄를 당했다가 결국에는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미솔롱게에 있던 그리스 시민들이 전부 거다 학살을 당했던 그런 슬픔인데 그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라는 거를 그리스의 저항 정신을 지금 인격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림 자체도 되게 멋진데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아까 이제 예술인들과 오늘 연예인들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 그리스가 서 있는 그 폐허 위에
오른손이 하나 삐져나와 있죠. 저 그리스 손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유럽의 어떤 강국들이 정치적인 이유로도 지지를 했지만 그리스가 사상이나 예술의 고향이자 뿌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지지를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시인 바이런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자금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저항운동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싸우려고 했으나 마침 이제 풍토병 때문에 36의 나이로 거기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술홍기에 가면 그 바이런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라크루아가 어쩌면 그 바이런도 같이 추모하기 위해서 저 손을 같이 그려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술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와 무관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게 또 예술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어쩌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연예인 예술인들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도 또 뽑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 오랜만에 사건 살롱 두 변호사를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자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